보신 것처럼 갈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실제 병원 현장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박 기자,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내일 대형병원 가면 이거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이게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대형 병원 의사 10명 중 4명 정도가 전공이어서요. 이분들이 예고한 대로 내일 한꺼번에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비우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재 사직 의사를 밝힌 주요 병원의 전공의들은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투석실 같은 필수 분야 소속까지 포함됐습니다. 예. 병원 측은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어디에 얼마나 투입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서울의 소위 빅5 병원 중 한 곳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당직이나 이런 것 상황이 심각해질 수도 있죠. 단계적으로 또 축소가 들어가겠죠. 수술은 응급이나 심박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나겠고.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겠지만 그 이유가 되면 진짜 고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현재로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학교로 치면 좀 저연차 교사들을 대신해서 교관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가는 그런 셈이거든요. 당연히 오래 유지하기 힘들 수밖에 없겠죠. 관건은 전공의의 공백 기간, 그리고 전공의뿐 아니라 선배들인 전임의 등의 집단 행동 동참 여부입니다. 그에 따라 대형 병원들의 비상 상황은 더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전임 정부 때였던 2020년 여름에도 이제 같은 이슈로 의료계가 파업한 적 있잖아요. 예, 그때 박 기자, 그때는 동네 의원들의 개업이들도 동참을 했었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8월 초까지는 전공의를 시작을 했고 또 중순부터는 개원이 주축인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을 결의해 동네 병원 의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국민 불편 체감도가 확 높아졌거든요. 예. 결국 집단 휴진 보름 만에 의대 정원은 없던 일이 됐고 의사들은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학습 효과라고 해야 할까요?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당시 경험이 있던 터라 양측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때와는 다르다. 이번에는 반드시 의사수 늘리고 불법 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는 거고 전공의 측은 법적 책임 소지가 있는 집단 파업이 아니라 지쳐서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다는데 나라가 일하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나 지금이나 일단 전공의가 물꼬를 튼 모양새인데 그러면 의협이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제 의협 비대위가 당장 단체 행동 여부는 회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까지는 정했는데 당장 투표 준비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예. 일단 25일 규탄 대회를 열고 전공의들의 상황,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에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4년 만에 의료 공백이 재현될까 가장 두려운 건 사실 환자거든요. 예.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였습니다.